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제 오늘 9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재고자산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단원을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 교재 우선 18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금융자산을 좀 건너뛰었는데요. 우리 시험에서요, 이 재고자산, 자산 파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적게는 5문제, 많게는 6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 초반에 좀 어떤 그 학습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재고자산부터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84쪽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판매 목적. 제3자한테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될까요? 상품 같은 게 되겠죠. 상품하고 제품 같은 게 되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상품을 사와 가지고 직접 파는 것이죠. 다시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매매업입니다. 매매업이라고 하는 건 팔고 사는 건데요, 외부에서 상품을 사와 가지고 외부에다가 파는 것이 상품이 되겠고요. 제품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직접 공장에서,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제품입니다. 이건 제조업이 되겠죠. 제조업. 그러니까 상품 매매업이 됐던 제조업이 됐던 물건을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어떤 그 하나의 건물이 있다고 봅시다. 건물. 자, 건물이 있어요. 건물.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 여러분 건물에도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공장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건물을 우리는 건물과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부동산이라는 말 쓰잖아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부동산인데, 이러한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사용 목적이 뭐냐? 장기간 어떤 기업에서 영업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업활동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건물이 되는 거죠. 건물로서 이건 뭐가 되느냐? 유형자산에 들어갑니다. 유형자산. 이때 여러분 유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존재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인 존재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영업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건물이라고 하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건물을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건물을 판매 목적이다. 매매 목적이죠. 판매 목적. 즉 이건 부동산 매매업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매매업. 상품 매매업이야. 이 하나의 이 부동산을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판매 목적이면 이게 뭐가 되느냐? 재고자산이 되는 겁니다. 판매 목적이면 뭐가 된다고요?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판매 목적이 아니라 뭐냐?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장기간 영업활동이 아니라 그냥 투자할 목적이죠. 투자 목적이라면 뭐가 될까?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 투자 부동산. 그래서 투자 자산이 되는 거죠. 투자 자산. 이때 요 유형 자산과 이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유동 자산. 그러나 재고 자산은 유동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 자산. 다시요. 이것도 중요하죠. 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것,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것. 이때 유형 자산과 투자 부동산인 투자 부동산은 비유동 자산이 되겠고, 재고 자산은 유동 자산이 된다. 그런데 원래 이 유동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유동자산인데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들어가지만 이때 이 재고자산은 꼭 1년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이때 이 재고자산은 1년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1년 기준으로 따지 않고 뭘로 따집니까? 정상 영업주기로 따지는 겁니다. 재고자산은 정상 영업주기. 정상 영업주기가 1년 이내도 될 수 있고 1년 이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과점을 한다고 한다면 제과점에서는 오늘 만든 빵을 당연히 오늘 판 게 더 싱싱하겠죠. 하루만 지나면 유통기간은 뭐 한 2, 3일 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지우개를 만드는 공장에서 이러한 지우개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정상 영업 주기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 내가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팔아 가지고 자금이 회수되는 것이 3개월일 수도 있고 6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설업은 어떻게 될까요? 상가 건물을 내가 직접 땅을 구입해서 상가 건물을 지어서 또 분양을 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과정은 아마 1년이 더 걸릴 겁니다. 2년, 3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1년 기준이다, 1년 이내다, 1년 이상이다라는 말 쓰지 않고요. 재고자산은 정상 영업주기가 된다. 그러면 정상 영업주기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 이내도 될 수도 있고 2년, 3년도 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고자산도 이 시험 문제에 몇 문제가 나오느냐? 적게는 4문제에서 6문제. 그리고 여기서 유형자산도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투자자산 1문제 정도 나오지요? 그러면 오늘 여기 재고자산,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여기서 10문제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원리 시험 40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24문제를 맞추면 60점인데 자산에서만 여기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10문제 이상이 나오니까 4분의 1 이상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11월인데 올해 내년 시험 7월 대비지만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좀 기초와 또 어떤 점수를 좀 유익한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시험 빈도가 높은 것부터 오늘 재고자산 진도를 나가는 거니까 금융자산은 나중에 또 앞으로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본질 같은 것은 나중에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 재고자산에 좀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재고자산은 6시간에서 6강에서 한 7, 8강까지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고자산인데요. 이 재고자산 중에서 시험에 제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매출원가 계산 문제입니다. 매출원가 계산 문제. 재고자산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매출원가 계산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요. 자, 여러분,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판매 목적.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바로 뭐가 될까요? 이런 상품이라든가 제품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것도 재고자산입니다. 생산 중에 있다. 현재 제품을 생산 중에 있는 거, 완전히 만들어진 건 뭘까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조 진행 중에 있다면 이게 뭐가 되느냐? 제공품입니다. 제공품. 제조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제조 ing입니다. 생산 중에 있다. 제공품. 또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데 1공정, 2공정, 3공정 여러 공정을 거쳐야만이 완전한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제1공정에서만 만들어졌다. 그러면 제1공정 반제품. 만약에 1공정, 2공정이 있다면 1공정에서만 만들어졌다, 반절 만들어졌다, 제조 진행이 한 40% 되었다, 이런 것들을 반제품 이런 말을 씁니다. 반제품.
그러니까 중간 생산품이 되겠죠. 중간 생산품. 이런 것들이 생산 중에 있는 것은 제공품이라든가 반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거.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것들은 뭐가 있느냐? 원재료 같은 건 원재료라든가 또는 저장품, 원재료, 저장품. 지금 이 판매 목적이라든가 또 생산 중에 있는 것 공통성이 뭡니까? 품, 상품, 제품, 비품 아닙니다. 제공품, 반제품, 저장품. 뭐 원재료는 품자는 아니지만 원재료, 이런 것들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것은 원재료와 저장품,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들어간다? 재고자산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다 분류 아닙니까? 여러분 교재에 자세하게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이 재고자산에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한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뭐 매출원가 계산 문제.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 1번 매출원가 계산 문제. 요거는 지난 17회 때도 나왔고 18회 때도 나왔습니다. 매출원가 계산 문제. 시험 볼 때마다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 취득원가 결정 문제, 그리고 단가 결정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요. 네 번째 많이 출제되는 것이 매출총 이익률법, 뭐 그리고 소매재고조사법이라든가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매출원가 계산 문제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매출원가 계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품 계정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상품 계정 약자로 A씨라고 하지요. 여러분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 플러스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인데, 여러분 상품이라고 하는 이런 자산은요, 자산부채 자본은 기초시간에 배웠죠. 마감할 때 총계정원장을 마감할 때 차기 2월로 마감해서 전기 2월 시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은요 전부 다 전기 2월이 차변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기초상품이 들어갑니다. 기초잔액이죠. 자산은 여러분 기초에 항상 차변에 남습니다. 기초잔액입니다. 이 기초상품. 이걸 이제 기초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초상품을 말합니다. 기초상품. 만약에 이 기초상품이 전년도에서 2월 된 게 2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2만 원. 2만 원. 그리고 상품 계정 여기 차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기초상품이 되겠고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매입액이 들어갑니다. 매입액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12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기초잔액 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서 팔다가 남은 재고가 좋아, 이렇게 할게요. 이게 2016년 1월 1일이라면 2015년 기말 현재 남은 재고가 2016년 1월 1일로 2월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6년도 당해년도에 매입한 거니까 현재 전년도에서 넘어온 2만 원에다가 이번에 매입한 거 10만 원 더하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얼마가 있는가요? 12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합니다. 판매 가능 상품. 기업에서 현재 재고로 12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에 가서 보니까 기말 재고가 얼마나 많느냐? 기말 재고가 4만 원 나왔다고 가정할까요? 3만 원 남았다. 3만 원. 기말 재고가 3만 원이 남았어요. 판매 가능한 상품은 12만 원인데 기말 재고가 3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얼마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9만 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팔았다는 거지요. 팔았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매출원가. 이때 매출원가는 이거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그러면 역시 이것도 12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초에다가
전년도에 2월 된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하니까 12만 원인데 이것이 그 회사에서 상품 매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이 되겠어요. 그런데 기말에 가니까 창고에 3만 원이 남았어요. 얼마가 없어졌을까요? 9만 원이 없어졌죠. 이게 바로 뭐냐? 매출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매출한 9만 원에 파는 게 아니죠. 9만 원어치가 상품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출 상품에 대한 원가니까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거 매입액도 원가입니다. 다 원가예요. 기초잔액도 원가, 매입액도 원가, 기말잔액도 원가니까 매출 원가는 9만 원만큼 상품이 나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식인데요. 이렇게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T자 하면 돼요.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 공식으로 따지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매입액,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은 매출원가가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상품 계정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9만 원이 상품이 나갔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붙였느냐? 50% 이익을, 아니 30% 이익을 붙였어요. 그러면 27,000, 여기다가 27,000원의 이익을 붙였습니다. 27,000원의 이익을 붙였다는 거죠. 30%니까 원가의 9만 원에 30%면은 얼마입니까? 27,000원이니까 27,000원이니까 30% 이익을 붙였네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느냐? 11만 7천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장해 볼게요. 상품 계정을 그리는데 이렇게 여기는 기초가 들어갑니다. 기초가 2만 원 들어가겠고 여기는 매입액이 들어가겠죠. 매입액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얼마? 12만 원이 됐잖아요. 여기 좋아요. 이렇게 매입액. 그런데 여기는 기말재고가 남았어요. 기말재고가 똑같이 3만 원 남았는데 여기다가는 매출원가라 쓰지 않고 여기는 매출액이라 썼습니다. 매출액. 그러면 원가가 9만 원인데 27,000원의 이익을 더해서 얼마에 팔았느냐? 11만 7천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변합계는 얼마일까요? 14만 7천원 되겠네요. 여기도 14만 7천원이 되는데 여기 차익이 얼마 생깁니까? 14만 7천원에서 12만 원 빼니까 여기 2만 7천원 생기잖아요. 즉 대변이 많잖아요. 대변이. 그쵸? 여기 이 매출액 11만 7천원은 이게 매가입니다. 원가 9만 원에다가 2만 30% 이익을 붙여서 2만 7천원의 이익을 붙여서 팔았으니까 결과적으로 11만 7천원에 팔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대변합계는 이 금액보다 더 많죠? 14만 7천원에서 12만원 빼니까 요 2만 7천원 이게 바로 뭐냐? 이것이 매출 총이익이 된다. 이것이 바로 상품 매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9만 원인데 여기다 30% 이익을 붙여서 판 금액, 이것이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이렇게 만약에 매출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이 T자입니다. 기초에다가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을 빼면 매출 원가 이렇게 구하고, 상품 매출이익을 구하라 그러면 T자 계정을 이용해서 기초상품 재고액, 매입액, 대변에는 매출액, 기말상품 재고액, 대변이 많으면 차변의 매출 총이익. 만약에 차변이 많으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매출, 반대로 매출 총 손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만약에 이 상품을 이 매입할 때 들어가는 이 매입액 속에는 만약에 운임이 있다면, 상품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인수운임은 매입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매입운임입니다. 매입운임은 매입액에 포함시킨다. 매입운임은 매입액에 포함시킨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임은 뭐라고 하느냐? 매입운임입니다.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매입액에 포함시킵니다. 매입원가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매입원가에 포함시키니까 상품을 매입할 때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뭐 택배로 물건을 어떤 회사에다 상품을 매입하고 택배는 매입자가 부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 대금 10,000원에다가 택배비 3,000원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매입액은 13,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입원가에 포함시키고 만약에 매출운임 상품을 매출하는 매출자 입장에서 매출운임은 어떻게 하느냐?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발송운임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 다시요. 상품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인수운임은 매입원가에 포함시키지만 상품을 매출할 때 들어가는 운임은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여기서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매입액에다가 매입액이 만약에 9만원인데 매입할 때 들어가는 인수운임 매입운임이 있다면 매입운임을 더하게 되면은 이걸 뭐가 되는다? 총 매입액이 되는 겁니다. 매입액에다가 매입운임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요? 총 매입액이 되고요. 여러분 이때 총 매입액에서 불량품이 있다고 반품시킨 걸 뭐라고 한다? 매입환출이라고 합니다. 매입환출. 매입한 것 중에서 불량품이 있다고 반품시킨 거 매입환출. 또 매입한 상품 중에서 불량품이나 파손품이 있다고 애누리를 받았습니다. 싸게 샀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매입애누리라고 합니다. 매입애누리.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는데 외상으로 매입했는데 매입채무인데 그 매입채무를 기일 전에 지급하면서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상대금을 할인받는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매입할인이라고 합니다. 매입할인.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빼는 겁니다. 총 매입액에서 매입환출과 매입애누리와 매입할인을 빼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순매입액이 나옵니다. 진짜 매입액, 순매입액이 나옵니다. 좀 이따가 이 매입할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14회 때인가요? 제가 상품을 매입했습니다. 10만 원을 매입했어요. 뭐 상품에도 좋고 상품 대신에 매입해도 좋은데 매입했는데 외상으로 매입했죠? 매입채무입니다. 부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입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느냐? N30분의 N 30일 이내에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N이라고 하는 건 기간이거든요. 30일 이내에 갚기로 했는데 만약에 10일 이내에 갚아버린다면 2%를 10분의 2라고 하는 건 2%를 공제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래는 이 매입채무를 30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 매입채무를 10일 이내에 갚아버린다면 2%를 대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이 10만 원을 갚았습니다. 부채 감소로서 차변의 매입채무 10만 원이 되겠고요. 2%니까 얼마가 될까요? 20%면 2만 원이고 2%니까 2천 원 되겠죠. 2천 원을 할인받고 9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대변에 현금 98,000원이 되겠고 요 2천 원은 뭐냐? 바로 이것이 매입할인이 되겠습니다. 매입할인. 붕괴하면 붕괴는 중요하지 않고요. 즉 매입채무를 기일 전에 변제하면서 할인받은 금액이 매입할인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 매입할인은 영업의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매입할인은 매입액의 차감 항목이다. 매입액의 차감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 14회 때 한번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총 매입액에서 불량품이 있다고 반품시켰다. 환출. 불량품이 있다고 애누리 받았다. 매입 애누리. 또 매입채무를 기일 전에 변제하면서 할인을 받았다. 매입 할인. 이걸 빼게 되면은 순매입액이 나옵니다. 반대로 총 매출액에서 불량품이 있다고 반품되어 왔다. 이걸 뭐라고 한다? 매출 환입이라고 합니다. 매출 환입. 매출한 상품 중에서 불량품이 있다고 반품되어 왔다. 매출 환입. 매출한 상품 중에 불량품이나 파손품이 있다고 애누리를 해 주었다. 매출 애누리입니다. 또 반대로 매입 할인의 반대입니다. 이거는 매출 채권을
기일 전에 회수하면서 매출 채권을 기일 전에 회수하면서 할인을 해준 것은 매출 할인입니다. 매출 할인. 매입 할인은 외상 매입 채무를 기일 전에 변제하면서 할인을 받은 것은 매입 할인. 할인을 해준 것은 매출 할인이 되겠습니다. 이걸 빼게 되면 뭐가 나온다? 진짜 매출액, 순 매출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순 매출액. 진짜 매출액, 순 매출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매입액과 순매출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시 그러면 T자 계정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T자 계정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품 계정을 그려보면 여기는 기초 상품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매입액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매출액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매출액은 바로 뭐냐? 순매출액을 의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매입액은 뭐가 된다? 순매입액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죠? 기말재고가 들어가죠. 기말재고. 기말재고. 그러면 대변학기가 많으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대변학기가 많으면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매입액, 총 매입액도 들어가지만 여기서 매입액은 순매입액을 의미한다. 그렇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T자를 이용해서 기초, 매입, 매출, 기말 해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나왔었어요. 방금 조금 전에 총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빼고 매출 애누리 빼고 매출 할인을 빼게 되면 뭡니까? 진짜 매출액, 순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에 총매출액을 구하라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만약에 매출 환입이 100원, 매출 애누리가 50원, 매출 할인이 30원, 그리고 순매출액이 820원이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빼고 매출 애누리 빼고 매출 할인 빼면 순매출액이니까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더하면 총 매출액은 1,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총 매출액을 구하는 문제도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총 매출액은 어떻게 될까요? 순 매출액에서 이거 세 가지.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더하게 되면 총 매출액이 나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4쪽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184쪽 오른쪽에 185쪽에 보니까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다음같이 분류한다 나왔죠. 상품, 완전히 만들어진 것, 반제품, 그리고 일공정에서 현재 만들어진 것, 반제품, 그리고 현재 제조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제공품, 그리고 원료, 재료 등을 뭐라고 합니까?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라든가 재료를 구입했다, 원재료. 그리고 소모품이라든가 수선용 부분품, 기타는 뭐가 된다? 저장품. 이런 것들은 다 원재료나 저장품, 이런 것들은 다 재고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상품, 제품, 상품, 제품. 제조 진행 중에 있는 거 뭐가 된다고요? 제공품과 반제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것은 원재료와 저장품, 이런 것들이 다 재고자산인데, 이때 재고자산은 1년 이내 1년 이상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인데 정상 영업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은 매출 원가가 나온다는 것. 매출 원가 구하면 T자 이용하면 됩니다. 기초, 매입, 기말 빼면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을 구하면 기초, 매입, 대변의 매출, 기말, 대변에서 차변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재고재산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